오늘은 자다가 혹은 누웠다 일어나면 종아리에 쥐가 나 한참을 고생하셨던 58세 남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태호님은 해외 출장이 잦으시고 술자리가 많으신 나름 재밌는 일을 하고 계세요. 체격은 키 178에 몸무게 70kg, 배도 별로 나오지 않으셨고 얼굴도 나이에 비해 동안이시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화, 식욕, 대변, 수면 상태는요. 대변은 술을 자주 하셔서인지 가끔 묽은 변을 보시고 소화나 식욕은 좋으시며 잠도 잘 주무세요. 그런데 이렇게 몸이 힘든 게 하나도 없는데도 요즘엔 자다가도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려 하면 종아리에 쥐가 나 엄청 고생을 하세요. 이게 한 번 발생하면 보통 30분에서 1시간 이상도 가고 온 식구들이 몰려와 아무리 발을 주물러도 풀리지 않아 나중엔 사혈침으로 발가락 5개를 다 따고 계속 주무르고 갖은 노력을 해야 쥐가 풀리니 이젠 이걸 어떻게든 고쳐봐야겠다고 생각하시고 와이프의 주치약사인 저에게 찾아오셨던 경우였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태훈님은 왜 이렇게 자주 그리고 한 번 발생하면 왜 이렇게 오래 종아리 쥐가 계속되는 걸까요? 그럼 조금 더 깊게 병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태호님의 몸 상태에 대해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태호님은 체질적인지 아님 술을 자주 드셔서인지 비만이 아니신데도 지방간이 꽤 심한 편이세요. 혈액 검사엔 중성지방이 300이 넘고 HDL은 40으로 평균보다 낮으시고요. 또 40대부터는 통풍이 생겨 자주 재발되셨고 검사상 발목에 동맥경화와 석회화가 진행 중이시래요. 자세히 알아보니 평소에도 태호님은 하체 쪽으로 순환이 잘 안 되는 편이셨네요. 왜 하체 쪽으로 혈액과 체액의 순환이 약해지면 이런저런 하체 관련 질환들이 잘 생기거든요. 그럼 동양의학적으로는 태호님의 잦은 쥐내림을 어떤 원인으로 보고 어떻게 치료하는 걸까요? 사실 태호님처럼 하체가 약하고 인체의 체액과 진액이 자꾸 부족해지는 체질은 원래 선천적으로 신장 기능이 약하게 타고난 체질로 보아요. 동양의학에선 신장은 인체의 물, 즉 체액의 생성과 순환을 주관하고 호르몬을 관장하는 장부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체액과 진액이 부족한 체질에서 간에도 진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간에 무리를 주는 술을 지나치게 하게 되면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져 알코올을 완전히 분해하지 못하게 되면서 간 자체에 지방이 쌓이는 지방간이나 혈액 중 중성지방이 높은 고지혈증이 나타날 수 있죠. 신장이 건강하게 타고난 사람에 비해 비교적 빨리요. 이런 체질에서 나이가 들면서 계속 신장 기능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신장 기능은 병원 검사에 나오는 수치적인 이상 말고 기능적인 약화를 말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결국 이런 체질에서 신장 기능이 더 떨어지게 되면 이제는 순환하는 체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져 통풍이 쉽게 발생할 수 있어요. 외통풍도 동양의학에선 체액이 부족해져 요산이 쉽게 결정화되어 비롯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더욱 가속화되면 이젠 세포 사이 진액까지 말라버려 부분적으로 석회가 나타나고 혈관은 뻣뻣해지고 노폐물이 쌓이면서 서서히 동맥경화로 진행되는 거죠. 그럼 태호님의 종아리 쥐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체질적으로 신장이 약하게 타고난 상태에서 간의 수액 음액 부족으로 인한 간 기능 저하로 지방간이 생기고 중성지방이 높아진 거? 여기에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더 약해져 체액의 생성과 순환이 안 돼요. 혈액이 농축되고 혈관 자체도 뻣뻣하고 탄력이 떨어져 혈액 순환이 더 안 된 거? 이 모두가 합해져 태호님은 이젠 너무나 자주 쥐가 발생하고 이게 1시간이 넘어도 풀어지지 않았던 거였죠. 생각보다 동양의학으로 병의 원인을 찾아가는 원리가 좀 깊이 있게 느껴지지요. 하지만 이렇게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혈액순환만 돕는 치료를 하게 되면 잠깐은 증상이 덜하고 쥐내림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선 언제든 증상은 쉽게 다시 재발되기에 저는 저대로 병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하고 이를 제대로 고객분께 설명드리고 그래서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그럼 우리 태호님의 쥐내림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계획이 나왔죠? 네. 제일 먼저는 하체로 순환되는 체액의 양을 늘려주어야 해요. 당연히 혈액의 양도 질도 올려주는 치료와 함께요. 여기에 태호님은 간에도 지방이 쌓여있고 혈액에도 덩어리가 큰 중성지방이 높으니 이를 분해할 수 있는 약초도 필요해요. 물론 간의 해독 기능과 대사 기능을 올리면서요. 참, 남자 나이 40세가 넘어가면 위장 기능이 약해지므로 소화력을 올려주는 약초도, 하체 신장의 힘을 올려주고 체액의 순환을 도와주는 약초들도 필요해요. 여기까지도 약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요? 당연히 이 약을 다 써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꼭 필요한 약초만 개인에 맞게 몇 가지 선별해서 써야 하죠. 그럼 우리 태우님은 약을 어느 정도 드시고 좋아지셨냐고요? 7일분씩 4번 정도? 즉 한 달 정도 드신 후부터는 하루 이틀 만에 자주 나던 쥐내림이 7일에 한 번 정도 잠깐 오다 마는 정도로 없어지셨어요. 그리고 이후 7일분을 한 번 정도 더 드시고는 한약을 먹으면 배가 사르르 아파 불편하시다고 조금 쉬었다 드시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제가 너무 약을 추가해서 계속 올려서 속에 부담이 되셨나 봐요. 저는 저대로 더 빨리 고쳐보려고 노력한 건데. 아무튼 조금은 아쉽지만 지금부턴 한약을 안 드셔도 술을 많이 조심하시고 운동도 계속 하시면서 상태를 지켜보자고 치료를 일단 마무리하였어요. 원래 계획은 2달에서 3달 정도 써보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3개월 후 태호님이 다시 오셨어요. 요즘 날이 더워져서인지 발이 뜨거워서 선풍기를 쐬면 쥐가 다시 시작대를 한다고요. 선풍기를 끄면 금방 괜찮아지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혈액 검사를 했는데 중성지방이 저번보다 더 올라서 400이 넘는다고. 자신은 술도 거의 안 먹고 한약도 먹고 컨디션도 훨씬 좋은데 왜 중성지방이 높아졌냐고 물어오셨죠. 저는 저대로 곰곰이 생각하다가 태호님이 지방간이 심했던 것을 기억해내고 간에 쌓여있던 지방이 녹으면서 혈액중으로 지방이 쏟아져 나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혹시 지방간은 검사해 보셨냐고 물었어요. 태호님은 그제서야 초음파상에 지방간이 조금 줄었다 했다고 의사 선생님이 해주신 말을 기억해 주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술도 줄였고 컨디션이 좋으면서 중성지방이 높으니 일단은 지켜보고 몇 달 뒤에 혈액 검사를 다시 해보자고요. 그리고 지금은 다리 쥐나는 것 완전히 고쳐보는데 집중하자 했어요. 그렇게 태호님은 7일분씩 5번 35일을 한약을 더 드셔주었고 쥐내림도 완전히 없어진 상태로 치료를 마무리하였어요. 그리고 3년이 넘은 지금까지 쥐내림 증상은 전혀 재발되지 않고 있지요. 그때 혈액검사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치료를 마무리한 후 몇 달 뒤에 와이프에게 물었어요. 혈액검사 어떻게 되었냐고요. 와이프는 중성지방 수치는 다 정상 수치로 돌아왔다고, 지금은 통풍도 재발된 적이 없고 발목 석회화도 검사상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제게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죠.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치료죠. 쥐내림뿐만 아니라 중성지방 수치와 지방간, 더욱이 하체 순환이 잘 되어 석회화까지 없어진 걸 보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약으로 쥐내림을 치료하는 올리가, 또 그런 치료로 통풍도 발목 석회화도 저절로 없어지고 무엇보다 지방간과 중성지방 수치가 좋아지게 되는 올리가 정말 멋지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러시겠죠? 병원에서 약을 먹으면 혹은 오메가나 마그네슘만 잘 먹어도 쥐내림 정도는 좋아지는데 왜 비싼 한약으로 치료하냐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요. 인체에 어떤 통증이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내 몸에 병이 생기고 진행되어 가는 신호이다 라고요. 따라서 이러한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치료나 당장의 혈액순환이나 마그네슘 등을 사용해 증상을 완화해주는 영양제로는 근본적으로 원인 치료가 안 돼요. 병이 조금씩 안에서 더 진행되어 갈 수 있다라고요. 가령 태선님의 경우도 당장의 영양제로 쥐내림은 막을 수 있겠지만 지방간과 중성지방이 계속된다면, 또 체액이 부족해져 하체 순환이 점점 더 약해진다면 체질적으로 오기 쉬운 허리병이, 또 전립선 질환이, 나중엔 신장 자체의 기능 저하와 심혈관계 질환 등이 진행될 수 있기에 쥐내림이라는 병의 초기부터 병의 근원을 그때그때 풀어주고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조언해 주어 다른 병으로의 진행을 막아주는 것이
사실 동양의학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가장 큰 매력이 되겠죠. 쥐내림이 자주 생기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이실까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잦은 쥐내림을 근원적으로 고쳐보고 싶은 분들께 제대로 된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